이런 사포질을 따로 하지 않고 계속 덧바르는 건가요? 네. 오일 바르실 때는 목공방은 네. 수강료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목공방이요. 목공방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네.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단품을 만드는 제품 프로그램을 해서 2만 원에서 5만 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 목공 기술을 기초 단계부터 중급, 고급까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시면은 DIY를 그 공방들이 하는 데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그 목재문화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더 좋겠다. 국산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가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직업 교육으로서 전문 목공 교육을 하고 네. 그 교육비의 5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나무로 요즘 그 목공에 푹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이번에는 한번 먼저 만나보고 또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목공방. 열정 넘치는 중장년들이 의자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혀 인연은 없었지만 퇴직 후에 취미생활 비슷하게 좀 한번 배워볼까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 근처에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관심은 계속 있었죠. 그냥 생각만 하고 저러고만 있다가 이제 시간이 남아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걸 이제 한번 배워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가구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은퇴 후 평소 흥미를 느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한 중장년들. 이런 취미 활동은 중년 이후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많이 은퇴하고 집에서 나태하게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만들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좀 기억은 해야 되고 해서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중년으로 접어들게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시게 되고 사회적인 위치에서나 다른 가족 관계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타인과의 교류가 자신의 행복감들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취미생활들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남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이를 통해서 남들이랑 연결돼 있다는 느낌들을 느끼는 것은 노년기에 또는 중년기에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방문한 또 다른 곳은 바로 에바폼 꽃공예 공방. 이곳에서도 중장년 수강생들의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나이가 조금 먹었는데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나도 도전을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사는 게 행복해요. 꽃공예 공방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이곳의 청일점 윤우승 씨입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꽃공예를 시작했다는 우승 씨는 이곳에서 배운 기술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라고요. 자, 아시는 유황보호사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간단한 걸 배워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 손 동작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가르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가르쳐 드릴 예정이에요. 우리가 손은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다른 다리라던가 다른 몸의 다른 체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신경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손을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 신경들은 계속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도 되게 효과가 좋을 수 있고요.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손 동작이라던가 DIY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줄어들고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행복감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취미생활 DIY.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DIY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목공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십니다. 예. 우리 이제 그 다음 작업 또 이어가 볼까요? 네, 회전판을 결합할 건데요. 네.
회전판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사 박을 위치를 네. 자로 재가지고 컴파스로 이걸 재가지고 요 맨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앉는 판 위에도 똑같이 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판하고 의자하고 원형판을 결합하기 위해서 한쪽에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네. 자, 얘를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이 구멍을 보고 밑에서 반대쪽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상판에다 구멍을 미리 뚫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드릴을 이용해서 여기 동그라미 원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거기다가 나사를 결합하겠습니다. 네, 뚫어볼까요? 나사못이 몇 개가 들어간 거죠? 네 개입니다. 네 느낌이 개. 좋아요. 네 개가 네. 일단 아래판에 들어가고 네. 저런 드릴이 있으면 여성분들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배우면 너무 별로 좀 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네네네. 네. 그다음에 그 상판을 어떻게 상판을 붙일지가 너무 바닥에 궁금해요. 놓고 네. 얘를 뒤집어 놓습니다. 아, 그리고 뒤집어서. 네. 아까 이 구멍, 네, 구멍. 이 구멍을 돌려보면은 예, 이게 구멍이 보이죠? 구멍 이쪽으로. 네. 이 구멍을 통해서 네. 요 구멍을 네. 밑에 그려놓은 동그라미 원에다가 맞춰놓고 결합하시고 회전하면서 네 군데 결합하시면은 그래서 저 구멍이 똑같은 위치에 필요했구나. 결합되겠습니다. 아, 자,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결합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냥 드릴만 있고 나사만 있다면 네. 충분히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선생님은 다 계획대로 되는데 네. 난 항상 삐뚤어진다는 거지. 돌아간다. 미리 드디어 체크를 뭔가- 안 해놔서 그래요. 체크를 안 했어. 잠깐만, 여기 뭔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결합이 됐구나. 완전히 되진 않았는데 조금씩 돌아가네요. 동그라미가 요 선, 네. 찾으시는구나 요 자리를. 선을 찾아서 네. 여기다 결합하면 되죠. 조금 삐뚤하게 이렇게 박아도 괜찮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원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 원에다가 나사 끝선만 딱 결합하면은 같은 곳에 딱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돌려가지고. 네. 보시면 야, 나머지 저 딱 안에 자리 안 찾아 보이는 있죠. 구멍이 맞아요, 큰 맞아요. 역할을 자세히 하네요. 차지해 있어요, 자리를 이렇게. 네.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첫 번째 네. 구멍을 딱 결합하면은 저 구멍을 자동으로 딱 통해서 들어오죠. 네. 상판에 나사를 박을 수 있네요. 저 구멍이 왜 있나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자투리를 쓰시나 했어요. 화면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은 아까우니까. 자, 마지막 것도 보시면은 네. 구멍이 딱 나오죠. 네. 근데 이런 보통 이제 저희가 집에서 이런 걸 만들려면 배우고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는 연습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손으로 네. 작업하시는 거 연습 좀 해보시고 상자부터 네. 가장 기본적인 상자부터 뭐 2단짜리, 3단짜리 뭐 상자에다가 상자를 집어넣으면 뭐 서랍, 상자에다가 문을 달면 수납장 네. 뭐 요 정도만 만들어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 이제 조금만 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거의 만들어졌네요. 예. 이야, 돌아가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용도 의자, 네. 회전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그럼 저희도 마무리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것도 마무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저희는 여기 이제 요 꽃술까지 다 붙였거든요. 이거면 끝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 꽃을요, 바닥에다 놓을 순 없잖아요. 벽에다 그렇죠. 시계나 달력을 걸듯이 네. 꽃을 걸을 수 있게 고리를 만들 거예요. 저는 머리띠로 하고 싶네요.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셔도 돼요. 개그 프로 나왔었잖아요, 해바라기. 좋은 게 뭐냐면 무겁지가 않아요. 이게 에버폼이 맞네, 가벼우니까 맞네. 이거 무겁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요 뒤에다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리본 거리를- 테이프로, 네. 바이어스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네.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너무 선생님 어떻게? 쉽게 하시니까. 쳐주시고 마무리까지. 오! 자,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벽에 걸을 거실 수 있게 이렇게 고리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에 딱 걸어주면 완성! 자, 이렇게 저희도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완성됐네요. 야, 너무 이쁘다. 이게 시간 안에 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께서 쭉 이제 따라오셨는데 잠깐만 어떻게 만들었더라?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바폼 대형꽃 다용도 회전 의자 만드는 과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그 5060을 위한 DIY 첫 번째 다용도 원목 회전 의자 만들기.
둥근 좌판 모서리를 완전히 깎아준다. 각 목판의 표면을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어준다. 상판과 다리를 나사로 연결해서 디귿자 기본 구조 완성. 하판을 설치하면 작은 수납장으로 변신한다. 의자 상판 가운데 회전판 설치 후 구멍을 하나 뚫고 좌판을 올린다. 둥근 좌판이 아래로 오게 뒤집은 후에 뚫린 구멍을 통해 나사를 고정하면 회전 의자 완성. 자, 그러면 에바폼 대형 해바라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에바폼을 꽃잎 모양으로 자르고 밑부분을 가위질 해주세요. 그리고 꽃잎 모양 에바폼을 다림질해서 열을 가해주고 손으로 접어서 모양을 잡으면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가위질되어 있는 밑부분을 교차해서 입체감을 살려주시고 붙여서 남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동그랗게 자른 에바폼 위에 꽃잎을 붙여주고 그 위에 동그란 에바폼을 붙여서 한 번 더 꽃잎을 붙여줍니다. 갈색 에바폼을 반 접어서 접힌 부분을 가위질 해줘서 수술을 만드는데요. 가위질한 에바폼을 돌돌돌돌 말아서 가운데 꽃술로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해바라기는 완성!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이거네요. 야, 네, 이거는 네. 선생님 약간 이게 사포질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일을 발라주는 오일까지 의자고. 발라서 예. 신동진 아나운서가 앉아 계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고급스러운 색깔이 지금 나고 있어요.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앉아볼 수 예쁩니다. 있나요? 민간 씨 앉아도 됩니다. 저는 괜찮죠. 수영 씨는 안 되지만, 오! 되네요. 잘 돌아가요. 너무 재밌죠? 예뻐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여기 밑에 뭐 이렇게 예쁜 항아리 같은 거를 놔도 예쁠 것 같고 책을 좀 놔도 예쁠 것 같고. 저는 네. 그 생각도 했어요. 네. 아까 만든 이 꽃을 저 네. 위에 장식을 해놔도 이쁠 것 같더라고요. 돌릴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네. 장식도 하고 돌릴 수도 있고. 아. 자, 시청자 질문이 또 이제 들어왔는데요. 어떤 질문이 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에바폼 공예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아까 곁눈질로 봤는데 많은 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나요? 예, 제가 안산에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예, 토요일, 월요일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오신다면서요? 예, 제주도에서도 오시고요. 네. 거제도, 그리고 김해, 김제, 제주도 전부 다 거제도에서까지 지방에서 멀리서 오세요. 오시는군요. 아직은 에바폼 강의를 하는 곳이 없나요? 없을 것 같아. 그렇군요. 다음 근데, 질문은 네. 오진경 선생님한테 왔으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가장 추천하는 나무 종류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뭐 나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침엽수로 소나무나 삼나무, 편백나무 정도 쓰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연습되신 분들은 뭐 오크, 참나무, 애쉬, 월넛 이런 고급 수종으로 넘어가시면은 가구 만드시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일단 나무 좋은 거다 하면은 이제 일단은 뭐 번개 맞은 대추나무, 그렇죠. 뭐 번개 맞은 거, 그렇죠. 이런 거 좀 구해서 해야 된다. 그건 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솔직히 있습니까? 흔치 않고요. 가구를 만들려면 일정 양의 소재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대추가 번개에 맞으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가가 있으니까 또. 도장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나무를 폐자재로도 만들어도 굉장히 이쁜 걸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폐자재를 갖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썩은 나무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의자 한번 부러져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나무가 그렇게 쉽게 썩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겉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좀 깎아내고 잘 다듬으시면은 네. 파레트라던가 네. 쓰던 나무를 가지고 충분히 재활용해서 파레트. 새로운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관리하는 맛도 또 있는 것 같네요. 네. 선생님, 노란 에바폼은 예쁘지만 지금 너무 예쁜데요. 금방 때탈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이거 세척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공원 같은데 설치를 해놓으면 눈비에 더러워지잖아요. 네. 우리 운동화 빨듯이 세척 가능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진짜 땡큐네요. 네. 무슨 이제 저희가 뭐 세탁기 돌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벅벅은 아니어도 그냥 그 부분만 더러워진 부분만 이렇게 비눗물로 씻어내는 건가요? 네, 물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두 분한테 분들이 질문 하나씩 같이 드릴게요. 에바폼이나 이제 목공예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은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뭐 간단히 그러니까 시작이 어렵잖아요. 시작이 어렵죠. 네. 네, 시작이 한 말씀씩, 어렵기는 한데 해주시죠. 세상이 바뀔 수는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네. 한 번쯤은 내가 이런 걸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우연치 않게 오셨다가 감동을 받고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저런 거 한번 나도 시도를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진경 선생님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이니까 난 잘 못하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사격을 할 때 목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쏴보면 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을 네. 해서 내가 정중앙 쪽으로 찾아가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보고 다시 또 고민해보고 다시 수정해가는. 네. 일단 뭐 저도 똑같이 먼저 시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선생님도 이제 이거는 나만의 노하우와 기술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오진경 선생님도 뭐 목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도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이 다듬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야, 요거 남한테 가르쳐 주기 쉽지 않은데, 요렇게 좀 요거 나만의 기술인데, 이런 마음이 없으셨을까? 남들한테는 남들과 절대 공유를 알려주지 한다는 게. 않는 나만의 뭐 비결 이런 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꽃을 만들어 보니까 네. 사실 하고 나면 쉬운데 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남들이 모르니까 거꾸로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배워서 또 뿌듯함을 안고 가시는 거. 네. 거기에서 전 또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안 알려주시는 건 있으시죠? 없는데요. 없어요? 다 알려주신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저희 어머니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뜨개질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에바폼도 오늘 배워보면서 이거는 뭐 물론 집중력도 좋아지겠지만 약간 치매 예방? 얘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해봤어요. 손 근육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네네네네. 맞습니다. 또 그 목공의 그 매력이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매력에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시대 구분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소재, 구석기, 신석기, 네. 청동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따로 목기 시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네. 목기 시대는 그 전부터 쓰고 있었고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나라가 잘 살수록 종이하고 목재 소비량이 커지고 있고. 네. 목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또 맨 마지막에 갈 때까지 항상 같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뭐 무궁무진합니다. 뭐 어쨌거나 지구상에서 재생산되는 에너지고요. 그리고 지표면에 같이 있죠. 네. 네, 그래서 흔하게 접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쉽게 들어와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소재로서의 매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청자 질문이 지금 막 쏟아지고 쏟아집니다, 있는데요. 오늘. 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인데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의자 두 개의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굉장히 쉬운 질문 같은데. 네. 오일을 바른 의자, 네. 방금 만든 의자. 네, 요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동진 아나운서 앞에 있는 밝은 색깔이 이제 목공이 끝난 상황에 지금 화면이 이제 오일이 발라져 있는 그렇죠. 예, 그 의자고요. 의자고 이제 요 진한 색깔이 바로 네. 이제 오일을 먹은. 근데 사실은 네. 저는 살림하면서요, 선생님. 도마를 저도 이제 나무 도마를 쓰는데 요게 어느 정도 쓰고는 처음에는 막 멋진 색깔로 이렇게 잘 기름칠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도마는 계속 씻기는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오일을 먹이면서 잘 관리하고 쓸 수 있을까? 왜냐면 큰맘 먹고 좀 좋은 도마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설거지를 하면서 기름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약간 꺼슬꺼슬하게 이렇게 벗겨지면서. 예, 올라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오일을 바르기 전에 원목 상태에서 물을 좀 먹여서 네. 나무의 표면을 좀 터트려줘야 돼요. 아, 터트려서 말린 다음에 일어나게? 예, 그다음 그 상태에서 연마를 하고 예. 오일을 발라줘야 되는데 예. 그 작업이 빠지면은 수분이 닿으면은 오일이 우리 오일 바르면 오일이 나무 끝까지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0. 몇 mm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터지게 되면은 사포질 좀 하시고 응달해서 자연스럽게 말린 상태에서 오일을 뭐 6개월이나 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뭐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냥 일반 식용유나 뭐 이런 거 집어주시면 안 되고요. 뭐 오일은 이제 건조가 되는 오일이 있고요. 건조가 안 되는 오일이 있어요. 예. 집에서 먹는 뭐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비건조 오일이기 때문에 네. 도마에 맞지 않고요. 건조용 오일 중에서 음식이 다도 괜찮은 오일을 구입하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시간 이상 같이 하셨는데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두 분 소감 들어볼까요? 네. 먼저 어머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들 어렵잖아요. 네. 개구리가 움츠렸다 뛰면 멀리 뛸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렵지만 저희가 나만의 손재주, 나만의 기술을 배우셔서 중년의 그런 삶이 멋지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진경 선생님은? 저는 오히려 오늘 여기 와가지고 네. 꽃 만드는 거 보고 저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합작을 오늘처럼 합작을 하셔도 너무 훌륭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목공의 옆에 또 예쁜 꽃이 있으면 더 네.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DIY, Do It Yourself의 줄임말이라고 오늘 한번 목공예도 해봤고 또 예쁜 꽃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스스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시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제목이 나 때문에 손주까지 당뇨 대물림을 잡아라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